이번 전시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금강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금강산 여행 모습을 통해 관광과 등산 모습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자유롭게 금강산을 오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심신수양, 산수감상 등 다양한 이유로 금강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약간의 돈과 옷, 침구와 의류, 식기, 문방구 및 와유록 등 필요한 짐과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지도를 챙기고 동료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양에서 출발하여 단발령을 넘어 내금강으로 들어서는 경로를 이용했고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하거나 승려가 매는 나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에서는 장안사, 유점사 등 사찰에서 숙박을 했고 마을에서는 관사나 지인의 집, 조선 후반에는 주막에 머물렀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조선시대는 경남 산청에서 살았던 인물인 월연 이도추의 금강산 여행 경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도추의 저서 월연집에 수록된 동유기행은 1883년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료들과 함께 떠났던 금강산 유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도추 일행이 거쳐간 금강산 명소들을 따라 박물관 소장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친 후 돌아온 선비들은 유람 중 적었던 글들을 유산기로, 그림들은 화첩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유산기를 모아서 와유록이라고 이름 짓고 돌려 읽기도 하였습니다. 금강산을 가보지 못한 선비들은 유산기를 통해 간접 여행을 떠나거나 금강산 여행 준비 안내서로 사용했습니다. 금강산을 유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숙박비, 식비 등 여행 비용 조달과 교통편 마련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비들 사이에는 와유록을 쓰거나 읽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집에 금강산 풍경이나 명승지 그림을 걸어놓고 그림 속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놀이를 통해 와유를 즐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철도의 발전과 함께 시작된 금강산 여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14년 경원선 개통 이후 금강산 탐승단 모집 광고가 자주 등장했고 금강산 관광 안내서,
금강산 관련 책 발행과 더불어 호텔과 여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1924년 금강산 전기철도 주식회사의 철원 기마철도 개통으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잡지, 신문에 연재된 최남성과 이광수 등 작가들의 기획문은 일반 대중에게 금강산 관광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조감도로 유명한 화가인 마루야마 방카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금강산 관광지도입니다. 왼쪽은 내금강, 오른쪽은 외금강으로 구분돼서 그려져 있는데 그 선을 기준으로 지도를 접으면 하나의 금강산 권역으로 연결되는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14년) 경원선 개통 이후 신문에는 금강산 탐승객을 모집하는 광고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단체 모집이었으며 내용으로는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며 금강산 탐승을 권한다거나 천하의 명승지 금강산 여행, 저렴한 회비, 다시 없을 기회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숙박시설은 외금강 온정리 부근과 내금강 장안사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중 영양관은 일본풍의 온천 내탕이 설비된 여관으로 한 번에 100명의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식 객실을 갖춘 호텔로 장기 투숙객이 머물 수 있는 방갈로 형태의 별장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식 여관으로는 금강여관, 경성여관 등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여행객들은 산행을 하다가 숙박을 위해 금강산 입구에 해당하는 장안사나 온정리까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932년 비로봉 정상에 구미산장이 생기면서 금강산 등반 중 숙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금강산으로 오는 길에는 고성 건봉사, 양양 낙산사 등의 사찰이 있었는데 예로부터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시무섭의 금강행 중 관동기행에는 건봉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절을 보고 느낀 감상이 실려 있습니다. 국경시대는 중국 문학자이자 수필가인 정래동이 쓴 책입니다. 여러 글 중 1930년대에 다녀온 금강산 여행기가 실려 있는데 다음의 글을 통해 1930년대 당시 얼마나 쉽게 금강산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이래로 20년까지 매년 시정기념 관제사진 엽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마다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엽서가 발행되었는데 식민 통치로 인해 조선이 발전하였다는 주장을 내외에 선전하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주년 기념 엽서의 주제는 금강산으로 금강산 만물상과 사자봉의 절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금강산 교통대 조감도 리플릿입니다. 내금강, 외금강, 신금강, 해금강 재생에 대한 관광 정보 등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표지와 조감도를 그린 화가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후기가 실려 있는데 금강산의 불교적 유래, 전설,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에는 일본 소설가 기쿠치 유오가 1918년 본인의 책에 쓴 내용인 금강산이 세계적 명산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은 식민지 경영이 본격화되고 신문, 소설, 잡지 등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며 세계 유람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역시 여행지로 떠올랐고 특히 금강산은 아시아에서 이미 명성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가볼 만한 유람지였습니다. 학자, 기자, 신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서양인 대부분이 유람을 목적으로 금강산에 올랐고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여행기에는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불교 사찰에 대한 내용 외에 여행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한국인의 인상과 한국 풍습에 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본격적인 금강산 암벽 등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스키 등산으로 비로봉까지 올랐고 외금강 온정리 일대에는 스키장이 만들어졌으며 스키 강습회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악인들이 세존봉, 집선봉, 내만물상, 관음연봉 일대의 암벽을 경쟁적으로 올라 금강산은 일약 근대 등산운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71년 한국산악 7호에는 잊을 수 없는 금강산이라는 1930년대 금강산 스키 등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는 갈 수 없는 고국의 땅과 금강산, 그리고 만날 수 없는 보고픈 가족에 대한 마음을 음악과 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가수 황정자가 부른 무지개 금강산 SP 음반입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석과 금강산의 대화는 소설가 정비석이 1963년에 발간한 수필집입니다. 작가가 분단 이전에 금강산을 여행하고 적은 금강산 기행문, 산정무안이 실려 있습니다. 이여령의 언젠가 저 산하를 지금은 몇 시인가는 사진과 기록을 함께 엮은 포토 에세이집입니다. 금강산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내 고향과 산하를 추억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1998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금강산 암벽, 빙벽길도 열렸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시 산악구조대가 주축이 되어 구룡폭 우측 120여 미터의 벽에 아산길과 독립문길을 개척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국 산악구조대 금강산 합동 등반으로 140여 명이 참석하여 북측 산악구조대원에게 빙벽, 설벽 등반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2007년 6월에는 대한산악연맹 산악구조대원 17명과 북한의 금강산 산악구급봉사대원 8명으로 구성된 남북 금강산 암벽코스 개척 등반대가 합동으로 금강산 세존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개척하고 구룡대에 대면길 루트를 개척하였습니다. 남북의 산악인들이 한 팀으로 금강산의 암벽 루트를 개척한 것은 금강산 등반 사상 최초의 일로서 남북을 잇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휴전선 이남의 금강산 영역까지 담아 제작한 지도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남쪽으로 금강산이 이어지며 미시령 북쪽부터 금강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성의 화암사와 건봉사는 금강산 권역에 속한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언젠가는 금강산 전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많은 여러분의 바람처럼 언젠가는 금강산에 다시 오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